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다룬 영화 노량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만들려다가 문득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또한 이순신 하면 항상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원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윤계선이 1600년에 지은 달천목유록이란 소설인데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조경남의 난중잡록에 이 달천목유록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꿈속에서 윤계선은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은 여러 영혼들이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엿보다가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외란 때 전사한 여러 장군들이 나오는데 그중 제일 상석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이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윤계선은 자리를 끝내고 내려가 긴 시냇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 시냇가에서 여러 귀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음으로 그까닭을 물으니 통째서 원균을 기롱하고 있는 것이었다. 배는 불룩하고 입은 삐뚤어지고 얼굴빛은 흑빛이 되어 기어왔으나 퇴짜를 맞고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원균 역시 외란 때 전사한 인물이었지만 장군들의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귀신들에게 기롱이나 당하고 있었단 겁니다. 비록 소설 속의 내용이지만 당시 원균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사료는 강항이 간양록인데요. 강항은 임진왜란 시기에 활약했던 의병장으로 1597년에 일본군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600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전쟁포로였습니다. 그는 간양록에 이순신과 원균에 대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순신은 수로의 장성입니다. 죄상이 나타나지도 아니했는데 마침내 이옥에 잡아넣고 원균으로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니 이는 타당치 않은 일입니다. 원균의 작전이 형편없었던 것과 순신이 적은 수를 가지고 많은 수를 당해낸 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료는 강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599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정의득의 해상록인데요.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임진년에 포로된 사람으로 적을 따라 들어간 자는 모두 말하기를 정유년 7월 15일에 외장이 날른 군사를 뽑아 가벼운 배를 타고 우리 군사의 동정을 정탐하려고 가보니 우리나라 수군은 곳곳이 코고는 소리뿐이었으며 격도가 당장 두 방의 총을 쏘자 우리 군사는 다투어 뱃줄을 끊고 놀라 자빠져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적도는 잽싸게 병선을 몰아와 일시에 진공하여 한산도가 방비를 잃었다 했습니다. 원균의 패전한 죄는 목을 베어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적이 이긴 기세를 몰아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순신이 10여 척 병선으로 100만 정예를 쳐 쫓아 적장이 혹은 패해 죽고 혹은 바다에 떨어져 겨우 죽기는 면했으나 움츠리고 물러가 감히 꼼짝도 못했으니 순신같이 나라에 충성하고 수전에 능숙함이 당세에 어찌 짝할 자가 있겠습니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도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평가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먼저 효종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순신의 비문을 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순절한 일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하여 이런 훌륭한 장수를 탄생시킨 것이다. 순신의 재능은 악기와 같은데 더욱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을 공격하는 데 능하였다. 그 당시 청정의 간사한 모략에 빠져 잘못되어 경벌을 받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원균의 패배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순신이 약간의 거북선을 가지고 대적을 격파하였으니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재이다.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이 이순신에 대해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순신을 과거 금나라에 맞서 싸운 송나라의 명장 악기와 같다며 극찬하고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대동법으로 유명한 효종 시기의 명제상 김육이 지은 이순신 신도 비명입니다. 원균은 성품이 본래 급하고 질투가 많고 또 스스로 선배라 하여 공의 아래에 있기를 부끄러이 여겨 지위를 따르지 않았으나 공은 입을 다물고 그의 장단을 말하지 않았으며 도로 자기에게 허물을 도려 자리를 갈아달라고 청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원균을 충청병사로 옮겨 임명했다. 그러자 원균은 조정의 대신들과 사기업 100가지로 공을 모함하였다. 원균이 공을 대신해서는 공에 해오던 모든 일들을 변경시켜 그 집에다 첩을 두고 울타리를 둘러쳐서 막으니 모든 장수들은 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못된 짓만 함으로 군중의 인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공은 본시부터 이같이 수양한 바가 있으므로 지혜와 생각을 내며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었고 적의 정황을 헤아리기를 귀신같이 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서 호남 수천 리 땅을 온전케 함으로써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근본이 되게 하였다. 김육은 원균과 같은 당파인 서인계 인물입니다. 하지만 원균을 비판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이어서 살펴볼 것은 현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교리 민유중이 지난번 병연석상에서 계달하기를 남의 노량은 곧고 통제사 이순신이 순절한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세웠던 사후가 좁고 퇴락하였으므로 정익이 통제사로 있을 때 새로 개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묘액을 내려 전의를 높이고 후인을 권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께서 이미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에코와 교서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소서. 이어서 다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중이 아뢰기를 남해의 노량은 곧 이순신이 순절한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후에는 이미 충렬이라고 사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통영 또한 순신이 처음 개설한 곳이므로 장사들이 일찍이 사후를 세워 존모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다니 거듭 사액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시고 노량의 예에 따라 충렬의 호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두 기록에서 등장하는 민유중은 훗날 숙종의 아내가 되는 인현왕후의 아버지로 대표적인 서인 가문 중 하나였던 여흥민 씨였는데요. 이런 그가 과거 남인 계열이었던 유성룡과 친밀했던 이순신의 사당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만큼 당시의 당파를 초월하여 이순신이 존경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료는 윤효의 백호전서인데 여기에도 원균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윽고 순신은 통제사가 되고 균은 그대로 부임에 머물러 있게 되자 균이 선배인 자신이 순신에게 제재받기를 부끄럽게 여김으로 순신이 매양후하게 포용해 주었다. 그러나 균은 끝없이 순신을 원망하여 자기와 순신이 고은 같은데 순신이 자기 윗자리에 오른 것은 순신이 자기를 밀쳐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고 매양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였으며 혹은 싸움을 당해서도 순신의 절제를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이후 숙종 시기에는 서인인 민정중이 원균과 이순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균이 전선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이 10여 척으로 적을 격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균은 같은 당파인 서인들한테도 욕을 먹던 인물이었죠. 이후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 시기에는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가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며 원균과 이순신을 두 차례나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적을 막는 길은 오로지 장수다운 사람을 얻고 무덕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영인데도 원균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겨룰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원균이 장수가 되어서는 패전하였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어서는 승전했으니 장수에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선척의 낙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겠습니까? 한편 이순신과 관련된 박문수의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기도 한데요. 박문수는 황해도 수사로 있던 시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배를 만들기 위해 조정에 돈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당시 이렇게 말하며 박문수를 꾸짖었죠. 충무공 이순신은 간과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을 만들었었는데 옹진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00량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은 추구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충무공 이순신은 전란 중에도 능히 전선을 만들었는데 넌 왜 이순신처럼 알아서 해결 못하냐고 꾸짖은 겁니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박문수 외에도 간혹 이순신 장군과 비교당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칭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충무공 이순신전서에 편찬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편찬이 끝나자 이렇게 말하며 왕실 내탕금으로 인쇄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죠. 이번 일은 충의를 드높이고 공로에 보답하며 우용을 드러내고 공적을 표창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편집할 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관심을 표명했었으니 이제 인쇄할 때에 와서도 역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 내탕의 돈 500민과 어영의 돈 500민을 내려주어 책을 인쇄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라.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이순신의 덕행을 극찬했죠. 내가 일찍이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니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지성으로 슬퍼했음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며 문충공 유성룡은 순신이 김귀영의 사위됨을 사양했으니 그 절조가 탁월했다.
고 칭찬했으니 무신도 반드시 덕행을 보아야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구한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이순신 장군이 거론되었는데요. 1909년 1월 7일 당시 남부지방 순행에 나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이렇게 말하며 이순신 장군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도록 명했습니다. 우리 선조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충성을 다하여 큰 공훈을 세웠으니 1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행차가 호설을 지나면서 큰 나무를 바라보니 깃든 감회를 금할 수 없다. 고 충무공 이순신의 무덤에 지방관리를 보내어 취재하게 하라. 지금까지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왕들은 물론이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극찬을 받았던 반면 원균은 같은 당파인 서인들에게도 조차 두고두고 비판받았음을 알 수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